그런데 어제 청와대에 이런 사비로 다 썼다는 공식적인 반박이 이어서 어제 오늘 현재 청와대 소속이거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탁현민 비서관입니다.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한 푼도 없습니다.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인도에서 그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런 기사가 왜 하필 이때 나오는가.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권양숙 여사 이런 그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수법과 패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예, 탁현민, 고민정 두 사람의 목소리였는데요. 먼저 탁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개 사료값도 청와대 반려견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 그다음에 이 해당 방송에 출연해서 한 청취자가 그러면 사비로 산 내역도 공개하라고 했더니 청취자님 옷장을 제가 궁금하다고 청취자님 옷장을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탁 의전 비서관이 반박을 했거든요. 이도원 의원님. 청취자분의 옷장을 열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부패 의혹으로 의심을 받는다면 그 옷장은 열어볼 필요가 있겠죠. 만일 본인이 열기 싫다면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탁현민 씨는 그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죠. 그런데 마치 그 김정숙 여사의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앞장서서 그 해명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고, 둘째, 그 해명하는 내용도 지금 사실과 결부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카드로 썼다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건지. 고민정 의원은 그 청와대 대변인 했습니다만, 물론 부대변인도 했죠. 김정숙 여사를 그동안 대변인 했던 건가요? 그 고민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핀트에 안 맞는 면들이 많아요. 스커프로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의상 구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은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그 고가의 의상과 장신구를 많이 샀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닌가? 또는 본인의 사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앞에 화면을 좀 잠시 만나볼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래서 전혁 전 의원이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하는가?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탁 비서관을 정면으로 좀 겨냥한 듯합니다. 제가 선거 때부터도 많이 느꼈던 건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나 고민정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게 청와대나 민주당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이분들의 해명이나 SNS가 청와대를 더 지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카드 논란부터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SNS 글로 촉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또 문제가 추가적인 거짓말 프레임에 불이 붙게 된 것이고요. 이 옷장을 열어본다? 이도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전혁 전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로운 개인의 옷장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의 옷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국민 세금이 어느 정도 쓰인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때 저는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 대통령의 1분 1초가 모두 공적인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공인들에게 사적인 영역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변명하지 말라고 과거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강하게 질타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금 청와대에 가 계시는 이런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그때 또 공교롭게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논란, 옷값 논란이 불거지자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하게 못 쓰는 서민들 마음을 아느냐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질책했던 논평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청와대에서 예산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금이든 특활비가 되었든 어떤 비용으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옷값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그 논리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청와대, 과거 청와대 출신 인사도 오늘 반박한 내용이 있는데 조기숙 전 수석이 김정숙 여사
여러분들 잘 모르지 않냐. 얼마나 검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예의를 갖추라라고 반박한 내용이 오늘 SNS에 있거든요. 네, 조기숙 교수가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시는데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실에 계셨었죠. 근데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조금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조기숙 교수 관련된 기사들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다 비판하는 기사였거든요. 예. 그걸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분이 오늘 하신 말씀은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검소하다. 뭐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부터 많이 검소했었고 일례를 들면서 동대문에 가서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뭐 액세서리라든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소품들을 좀 사다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는 것이고 저는 참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결론이 날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 지금 그 김정숙 여사가 걸치고 계시거나 이게 행사에서 입으신 옷들이 과연 이게 너무 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부인의 격에 맞을까? 오히려 참 너무 저렴해서 영부인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밝히기가 또 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히려 지금 네. 고가 논란이 아니라 네, 저는 만약에 그 가격을 책정해봤을 때 혹은 뭐 시중에 파는 옷보다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쉽게 밝히지 못한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싸면 또 싸다고 너무 또 격에 맞지 않지 않냐 뭐 이렇게도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 뭐 리폼을 해서도 본인이 입으신 옷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어떻게 밝히는 것이 과연 그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조기숙 교수가 얘기한 부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숨길수록 의혹만 증폭된다. 개인 비용으로 옷을 샀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투명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주옥 교수님. 네. 앞서 그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권양숙 여사 때도 생각난다. 혹은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활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 온 관례를 빌미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다. 논두렁 시계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저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불행한 역사를 불행한 역사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확히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라고 보시나요?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부도덕한 것처럼 예를 들면 언론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예. 뭐 이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옷장을 열어보면 알 수는 없죠. 옷장에 있는 옷을 가지고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려면 이제 아까도 뭐 통장도 공개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2부속실과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포괄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좀 과도하면 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까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동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예. 주가 조작 문제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거 자본시장법 위반이잖아요. 개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공개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하면 되겠죠. 아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이라고 네.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설명은 필요하다. 하지만 포괄적인 설명이 나오기 전에 예단하는 다양한 예를 들면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건 오히려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식의 예를 들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도원 의원님.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불행한 역사를 뭐 되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두렁 시계 같은 저 발언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두렁 시계를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할 때는 저게 사실이 아닌 허위로 엉터리 주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그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06년 9월에 노 전 대통령 환갑 맞아가지고 박연차 회장이 하나에 1억씩 그 시계 2개 사서 권양숙 여사한테 줬다.
노 대통령은 그때 그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도를 보고 뒤늦게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권여사 통해서 버리라고 했다. 이게 그대로 진술서에 남아 있고 영상으로도 찍힌 사실입니다. 다만 논두렁에 버렸다. 이거는 어디에 버렸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그건 이제 근거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노 대통령 그 전 가족이 받은 사실이 없다. 그것까지 부인할 수 없고 논두렁 시계 중에서 논두렁은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시계를 받은 것은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남의 옷장 함부로 열지 말라라는 취지의 탁현민 비서관의 얘기, 이건 국민 옷장이다. 국민의 인사는 반박했고요. 오늘 조선닷컴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김정숙 여사가 현금으로 5만 원권 현찰로 비서관의 종이봉투를 통해 봉투에 담아서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일단 그 보도를 통해서는 알려졌습니다.